다카이치 총리 특유의 스킨십 외교가 돋보이는 그런 장면인데 바로 만나보시죠. Thank you, Donald, for inviting me to the White House today. Thank you. そんな中でドナルドが、日本に深い信頼を寄せてくれて、で揺るぎない、同盟にコミットメントしてくれていることに感謝をいたしております。 자, 두 가지 장면이었습니다. 먼저 백악관 도착 장면부터 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분명히 악수를 하려고 먼저 손을 내밀잖아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어들었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와락 안겨버렸습니다. 신범철 의원님, 야, 대담한 스킨십 아니에요? 예, 다카이치 총리는 의도적으로 보다 친밀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에서도 프레지던트 트럼프라고 하지 않고 도널드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다만 저 장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은요, 약간 과잉입니다. 과잉. 왜냐하면은 미국식으로 허그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앉는 인사를 하더라도 상체를 저렇게 많이 기울이지 않아요. 예. 이런 것은 또 한국의 정상으로서는 보여줘야 될 부분과 보여주면 조금 지나치다고 평가될 부분이 있었는데 약간 과잉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미국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던지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이나 또 외교적 표현상으로는 아무래도 최선을 다한 것 같고요. 예. 그 이면에 군사적으로는 일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 많은 외신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들도 방금 보셨던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장면들을 포옹이라고 하지 않고 안겼다 이렇게 이제 서술어를 쓰더라고요. 이런 장면 우리 미국에서 또 공부를 하신 우리 신범철 위원님 보시기에도 저 장면 좀 과했다라는 말씀이고 우리 성치훈 박사님께는 이 얘기 좀 질문 드려보죠. 앞서 이제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 대신에 도널드란 이름을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찬장에서도 트럼프가 여기서 이제 또 볼을 또 비비는 그런 볼 인사도 하고 이렇게 의자도 직접 또 빼주고 참 화기애애한 장면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그랬습니다만 친화력이 아주 좋은 분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저 장면들 보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에서 인기를 얻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일본을 대표해서 저게 간 다카이치 총리가 해야 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파병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슬기롭게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도널드라고 부른 게 그렇게 큰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일본에서는 사실 보통 성으로 부른답니다. 웬만큼 예. 친해져서 우리는 조금만 친해져도 우리는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보통 앵커께는 이제 김군 이렇게 부르고 예. 저는 성군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저도 이름- 이제 그렇죠. 성 선배님, 성 부대변님 하지 그렇죠. 시훈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친근할 때만 정말 이름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네. 도널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근함을 표시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저렇게 아까 와락 않는, 그러니까 포옹하는 것도 저도 과연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우회할 건가, 아니면 정말 어느 좀 상징적인 조금 보내기라도 할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기는 모습 보면서 보내진 않겠구나. 아무래도 좀 불편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저렇게 과할 수 있는 스킨십을 사전에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때문에 저는 스킨십을 통해서 결국 다케치 총리가 일본이 할 수 있는 지금 평화헌법 때문에 보내지는 못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해서 일본에게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저렇게 어떻게 보면 총리가 그 행정부의 수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그건 과하다는 느낌도 들지만 참 절실하다는 느낌이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카이치 총리만의 또 외교력이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다카이치 총리가 보여준 저 장면은 본인이 이번 이 만찬을 끝나고 나서 만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펜이즈 백, 일본이 돌아왔다는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본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한 이유는 결국 지금 아베 신조와의 그런 돈독했던 관계를 되새기는 그런 제스처가 아닐까, 그런 콘텐츠가 있까,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그 도널드라는 이름을 부른 것 자체가요, 일본 총리 중에서 유일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베 신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이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아베 총리에 대해서 신조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서로 일종의 뭐랄까 이름을 부르는 그런 돈독한 관계가 이제 다시 복원됐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과시함으로써 지금 이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대한 이 난처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나름의 애드립과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요. 뭐 보리 인사하고 와락 안기고 뭐 도널드라 부르고 그건 그거고 일은 일이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이란 전쟁에서 역할을 공개적으로 주문했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답변도 들어보시죠. I think it's appropriate that people step up. In the case of Japan, I hear they get more than 90% of their oil through the strait. So that's a big reason to step up. 我が国は周辺国に対する攻撃、ホルムズ海峡の実質的な閉鎖についてもこれは非難をし、ただ日本の法律の範囲内でできることとできないことがございますので、これについては詳細にきっちりと説明をいたしました。 자, 트럼프 대통령 카메라가 있는 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본이 나서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파병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뭐 이란의 핵 개발 용납 안 된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지막 들으신 저 멘트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나와가지고 기자들에게 일본 법의 한계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파병에는 선을 그은 거죠. 예, 현 시점의 파병은 선을 그은 거죠.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를 보면요. 일본의 트럼프 외교의 정석을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할 수 없는 헌법상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 유보를 해놓은 거예요. 다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일본이 절대 파병은 안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뭐냐? 후방 지원을 나중에 할 거라고 보고 그 명분도 전쟁 참여가 아니라 연구나 조사 목적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요. 다른 서방 국가들이 처음의 입장과 달리 외교적 차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외교장관이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도 요청을 받았다면 영국이 주도한 거로 생각되는데 우리도 그걸 요청을 받았으면 참여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외교적 지원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군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빠져 있어서 지금 아쉽고요. 네. 나중에 군사적인 거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요. 무력 충돌이 종료된 시점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건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네. 전투 행위는 참여하지 않지만 나중에 무력 충돌이 중단된 다음에 평화 유지 활동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우선 미국과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서방 선진국들의 동향을 파악해야 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